네, 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제37회 요양보사 자격시험 문제 필기 파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1번,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있어요. 자, 노년기 특성. 1번, 유대감이 감소된다. 2번, 조심성이 감소된다. 3번,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4번,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5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감소된다. 정답은 유대감이 감소된다가 노년기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조심성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고요. 3번도 우울증 경향이 증가됩니다. 4번, 정서적 의존성이 증가되겠죠. 5번도 역시 다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로 보셔야겠죠.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노인 부양 문제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번,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번, 소득 재분배를 위한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번,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5번,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네, 노인 부양 문제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4번,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역시 2번 문제도 1번도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하면은 더 힘들어지겠죠. 네, 개선 방안은 아닙니다. 2번,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 아니고요.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3번,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 축소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증가해야겠죠.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국민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번, 국민연금보험제도, 2번, 긴급복지지원제도,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골라주셔야겠죠? 이거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을 개념적인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이거는 어떤 노인복지시설이죠? 정답은 1번 양로시설, 2번 방문요양, 3번 노인요양시설, 4번 노인복지주택, 5번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번 방문요양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5번, 장기요양 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번, 장기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번,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번, 장기요양 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 기관에 지급한다.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국가에서는 20%를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표준교재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번은 뭐가 틀렸죠? 네,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 청구하셔야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번은
통합 회계로 관리를 한다가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회계가 되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 기관에서 이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거입니다. 5번은 연 1회 장기 요양 기관에서 지급한다가 아니고요. 월입니다. 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기관에서 지급을 한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6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신체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2번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3번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5번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네, 정답은 1번 신체기능 증진을 지원한다가 되겠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하는데요. 여기서 신체기능 증진 또는 증진 및 삶의 질을 또 향상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와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런 말이 나와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페이지는 47페이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7번 요양보호사가 동기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1번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번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번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5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정답은 여기서 동기유발자는요. 4번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게 바로 동기유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1번은 관찰한다 했기 때문에 관찰자예요. 2번은 가족에게 어떤 문제나 정보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정보 전달자예요. 3번은 이 기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숙련된 수발자. 라는 뜻의 그 역할이고요. 5번은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신뢰감을 형성한다는 말벗이 되어주고 상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유발자는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이 얘기하네요.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자가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제공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침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인데 표준교재 보시면 페이지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는 노인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잘 돌봐드려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라. 설치하거나 허용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의 생활 방식을 존중해줘라 해서 예를 들어서 머리 모양
그쵸? 머리 모양, 그리고 의복, 옷 스타일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세요 해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신체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억제를 하거나 손발을 묶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되고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것은 계약하실 때 입소 계약 단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급여라던가 또 계약 기간이라던가 급여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3번은 차별 내용이 나와야 되고 학대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4번은 사생활과 비밀 보장, 허락 없이 자꾸 정보를 누출한다던가,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게 허락 없이 방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학대 유형 A와 행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자기방임. 자기방임은 가출해도 찾지 못한다. 2번 정서적 학대는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번 신체적 학대는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번 경제적 학대는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번 유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예요. 경제적 학대하면은 무조건 뭐 통장이라던가 계좌라던가 돈을 빼돌린다던가 이런 것들만 이제 생각을 해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거라고 할지라도 잘 기억이 안 날지라도 선생님들 틀린 거 먼저 다 추려내 볼게요. 자,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이게 자기방임이에요? 이건 유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틀렸어요. 2번은 정서적 학대는 치료받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방임이잖아요. 그쵸? 냅둬 버리는 거 틀렸어요. 아파도 병원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리고 신체적 학대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이거는 유기죠. 자, 5번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 역시 방임입니다. 방임. 그렇기 때문에 하나 남은 거 경제적 학대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 79페이지와 85페이지에 학대 유형이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자, 1번 평등에 관한 권리, 2번 자유에 관한 권리, 3번 노동에 관한 권리, 4번 문화에 관한 권리, 5번 교육에 관한 권리.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을 하시고 너무 고되게 편히 휴식 시간 없이 일을 해서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동에 관한 권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평등에 관한 권리는 뭐 성별이라던가 또 연령, 나이죠? 연령,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요. 2번 자유에 대한 권리는요. 종교에 대한 자유, 그리고 자신의 의견, 주장, 생각 이런 그리고 뭐 선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바로 자유에 대한 권리예요. 선생님들 쉽게 푸실 거라고 생각하고 3번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11번 좀 확대를 해서 자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번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번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번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가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우선 1번은 틀렸죠.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2번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그랬고, 4번은 그 요양 기관장의 대처예요. 시설의 대처. 네, 시설의 대처고요. 그리고 5번도 또한 요양 그 기관장의 대처가 되겠습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번.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번.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번.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자, 정답은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아주 좋은 정답이에요. 직업 윤리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대상자를 존중하고 내가 정말 친절하고 천사 같은 마음으로 해야지 하면은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상자에게 뭐 줄임말하고 반말하고 함부로 하고 노인 어르신보다 가족을 더 먼저 하면 다 틀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나보다는 어르신, 대상자 먼저 생각을 해주는 게 정답이 되겠죠. 13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번.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번.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번. 자신의 건강 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복장을 착용했다. 5번. 편리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윤리적 책임 준수한 사례 정답은 4번이죠.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라고 해서 아주 자기 관리 그리고 복장, 외모 이거 철저히 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네, 정답은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표준교재 우리 교과서 38페이지에 사례로 나온 거죠. 유효기간이 지난 거가 냉장고 안에 있었는데 버리지 못하게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대상자의 허락 없이 처분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처분 안 돼. 그래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5번.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가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1번.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2번. 잘 아는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3번.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네, 4번.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번.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 5번이죠. 이 욕창 같은 경우는 피부의 상태나 상처의 상태를 전문가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여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이 대상자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계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5번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제가 볼 땐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어이구, 이러시면 안 되죠.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알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알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국까지 갔다 와야 추가 비용,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죠. 네. 그리고 4번도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 아무튼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진단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다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5번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6번.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번.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번.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번.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달인 후 사용한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 4번 되겠죠?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달인 후 사용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3일간 햇볕에 널거나 그리고 다리미로 이게 달인 후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옴이 72시간 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3일이라는 숫자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1번은 감염 부위를 만지면 안 되죠. 우선 만지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이 옴이라는 건 열감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졌을 경우 선생님들도 감염이 될 수가 있어서 위험한 행위고요. 속옷은 찬물로 세탁은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뜨거운 물 세탁 후 건조하시고요.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3일 이상 이 옷은 세탁한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은 밤에 자기 전에 밤에 바르시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그래서 밤에 발라서 아침에 씻어내시고요. 바르는 부위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바른 부위는 얼굴 포함해서 마비가 된 굴곡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잘 발라주셔라 라고 했습니다. 발끝까지 발라주시면 되고요. 5번은 접촉한 후 24시간 예방접종은 아니고 접촉한 대상자와 같이 다 함께 단체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페이지는 12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가 아니라 2주에서 한 달 결핵 약을 먹으면은 전염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3번은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부터 약을 먹을 필요는 없죠. 접촉하기 전에는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셔야 되는데 마스크라던가 장갑 그리고 방호복, 옷 같은 거 잘 착용하시면 되고요. 4번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는 결핵균이 견뎌요. 근데 어디에 약하죠?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에 쪼이면 죽어요. 그래서 일광소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5번은 음식 섭취 같은 경우는 오염된 음식 섭취는 노로바이러스예요. 노로바이러스. 그렇죠? 네. 아무튼 2번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병의 경과가 짧다. 2번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 3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 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5번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하기 어렵다. 정답은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 장애가 발생하기 쉽다입니다. 1번은 경과가 길어요. 짧다 해서 틀렸고요. 2번은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진단이 매우 어려워요. 어렵다. 그리고 3번 질병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다가 틀렸고요. 5번은 체외로 빨리 배출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 독성, 약물 중독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빨리 배출되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표준교재는 126페이지 틀리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19번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제한 2. 식물성 지방 제한 3. 채소와 과일 권장 4. 고칼로리식 권장 5. 정제된 저잔여식 권장. 정답은 3번 채소와 과일 권장입니다. 1번은 수분을 제한하는 것보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술이 아니라 죄송해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2번 식물성 지방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해야겠죠. 그러니까 식물성 지방은 권장입니다. 그리고 4번은 뭐가 틀렸냐면 고칼로리식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비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칼로리식보다는 골고루 규칙적이고 소량씩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정제된 저잔여식이 아니라 정제되거나 가공된 거 인스턴트 식품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저잔여식보다는 이제 고잔여식을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20번 신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일 체중 측정을 한다. 2번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번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번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번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가 정답이에요. 여기서는 신부전증이죠. 심장의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을 신부전증이라고 하는데 왜 매일 체중을 측정해야 될까요? 심장의 그 수축과 이완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심박출량이 감소가 돼요. 뿜어져 나오는 혈액이 감소라는 거죠.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 혈류가 많이 가지가 않아요. 혈류량이 감소. 우리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지금 부족하고 그리고 이 정수기 걸러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염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배출이 안 돼요. 몸에 짠 기운이 많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어버려요. 삼투압에 의해서 몸이 부어버립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의존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몸이 붓는 걸 부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신부전증 대상자에게는 의존성 부종, 몸이 붓는 그런 증상이 보일 수가 있어서 부어버린 몸무게가 막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붓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는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 확인하시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은 다 틀렸는데요. 2번은 식사량을 늘리지 말고 소량씩 먹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염분이 없는 거, 그리고
저지방 그런 것을 먹고 고콜레스테롤을 먹지 않는 게 좋고요. 이 계단 오르기는 좀 격한 운동이에요.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부담이 가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력 스타킹 이런 거는 뭐 관련이 없죠. 온 냉탕 오가는 것 자체가 심장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잔뇨량 증가, 2번 방광 용적 증가, 3번 난소 크기 증가, 4번 질의 윤활 작용 증가,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잔뇨량 증가. 방광의 근력이 저하되어 떨어지게 되면서 이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봐도 방광의 소변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나요. 그걸 우리는 방광의 소변이 좀 남아있다라는 걸 잔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방광 용적이라는 거는 크기, 안에 공간, 이게 증가가 아니라 감소예요. 감소. 그래서 자주 소변을 보게 돼요. 감소되니까 빈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주 소변을 봅니다. 그리고 3번 난소 크기가 증가가 아니라 난소가 작아지겠죠. 왜? 폐경기에 이르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난소 기능이 감퇴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의 윤활 작용이 감소되겠죠. 아이고. 4번 질의 윤활 작용이 당연히 감소됩니다.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약화. 이건 감소, 약화죠. 약해져요. 조절 능력이. 그래서 요실금, 관략근이 힘이 없어서 요실금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뭐 앉다가 또 웃다가 복압이 상승하면서 찔끔찔끔 지려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실게요. 22번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2번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3번 1에서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4번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5번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정답은 3번이죠. 1에서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줘서 욕창을 예방하고 욕창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 골라주시고요. 자, 도넛 모양의 베개는 이걸 해버리면 압력이 올라가서 욕창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데워주는 거는 좋지 않아요. 4번 그리고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하는 경우는 상처가 있을 경우는 그 상처가 더 심해지고 악화될 수가 있고요. 상처가 없는 피부는 껍질이 까지거나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끌어서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5번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파우더는 이제 뭐 화학물질이기도 하고 땅구멍을 막아서 이렇게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 다음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 모양이 좌우로 대칭하는지 확인합니다. 이거 뭐죠? 정답은 2번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웃어보세요. 그리고 양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여기 말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 뇌졸중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빨리 병원,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네, 뇌졸중의 증상으로 확인되겠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망 1번 만성으로 진행된다, 2번 주의 집중력은 유지된다, 3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번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정답은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선 1번은 만성으로가 아니라 급성이에요. 급성 질환으로 되고요. 대체로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주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진다. 3번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나타난다. 4번은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이게 아니고 심하다. 변화가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 4번이 정답인데요. 증상의 어떤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가. 그래서 기복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84페이지에서부터 18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선망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리신 분들은요. 25번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번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번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번 작업을 할 때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양쪽 눈 오른쪽이 비록 녹내장이 있다고 하지만 왼쪽에도 눈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기도 같이 받아주는 게 좋겠고요. 1번은 조명을 어둡게 하면요. 눈이 피곤해요. 눈이 피곤하게 되면은 또 머리가 피곤하고 몸이 피곤해지니까 이런 건 좋지 않고요.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은 눈에 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녹내장 자체가 안압, 눈에 압력이 올라가서 두통도 심해지고 눈이 터질 것 같고 이런 증상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더 심해지죠. 눈을 비비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3번은요. 그리고 4번 고개를 숙인 자세 또한 눈에 압이 올라갈 수 있고 눈의 피로감을 상승시킵니다. 장기간 그렇게 하면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페이지는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 교과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을 둥글게 자른다. 2.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3.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4. 인슐린 주사를 구강으로 복용하게 한다. 5. 활동량이 많은 날은 고혈당에 주의하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소화가 되면서 혈당이 올라요. 이때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은 이 혈당이 조절이 돼요. 집게 당을 태우면서 그래서 이 시간이 좋고요. 1번은 발톱을 일자로 잘라야 되겠죠. 손톱을 둥글게 자르시고 2번은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채소가 좋습니다. 그리고 4번은 어떻게 주사약을 입으로 먹일 생각을 하죠? 아니죠. 그리고 5번은 고혈당, 활동량이 많으면은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당이 되겠네요. 고혈당이 틀렸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27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번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번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네, 정답은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육류는 숯불에 굽는
구우면은 암 발생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좋지 않고 국류는 쪄먹는 게 좋겠죠. 삶아 먹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은 짠맛 같은 간을 할 때는 뜨거울 때면 제대로 못 느끼죠. 그래서 조금 온도가 떨어졌을 때 해주는 게 좋다라고 했고요. 4번은 칼슘제는 비타민 K가 아니라 비타민 D와 복용을 해야 좋고요. 철분제제는 비타민 C와 먹으면 좋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일일 단백질 필요량이 체중 1kg당 1g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부족하죠. 네, 일주일에 한 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199에서 201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해서 1번 준비 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2번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3번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한다. 4번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5번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 3번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1번은 준비 운동은 3분 이내가 아니라 적어도 10분은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야 근력이라던가 골격이 손상되지 않고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2번은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피한다. 그리고 4번은 운동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가 되겠죠. 자, 5번은 마무리 운동을 생략한다가 틀렸습니다. 마무리 운동 해주셔야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번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3번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4번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정말인가요? 5번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정답은 2번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으므로 노인의 성생활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해주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입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번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번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번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질병의 지금 현재 상태에 맞춰서 약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먹던 것을 같이 먹는다던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더 준다던가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최근에 처방받은 약을 최근에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먼저 복용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약이 이전에 처방받은 게 많이 있다면 그런 거는 담당 주치의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약은 우선 먹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4.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정답은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으시면 큰일, 이렇게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은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지 마시고 움직임이 둔한 옷은 피하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으신 게 좋습니다. 4번은 실내 운동보다 실외가 아니라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틀렸고요. 5번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특히 혈관이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갑자기 수축을 해버리면은 이 혈압이 올라가 버릴 수 있어서 뇌졸중, 뇌출혈이 생기거나 혈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좋지 않아요. 3번이 그래서 여기선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32번 요양보 기록의 원칙을 따라 작성된 내용은 1. 아들이 가끔 방문함. 2.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3.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음.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3시간 정도 시청함. 정답은 3번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유는 기록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어떤 주관적이거나 애매하거나 정확한 표현을 기록하시면 안 되고, 기록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야 된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이나 뭐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 1번 가족이 가끔이 정확히 횟수가 어느 게 되는지를 적어야지, 이렇게 가끔 이런 거는 애매하죠. 그리고 최근 어제 몇 시부터 인지 기능이 나빠졌다는 걸 관찰할 내용을 써야지, 이런 것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네, 오후 5시간 괜찮은데 소변의 양이 많음, 얼마나 많은지, 100이면 100, 100cc면 100cc, 뭐 500이면 500ml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틀렸죠. 그리고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이틀 만에, 이렇게 어떻게 숫자화 시켜서 정확한 내용을 쓰시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 오전 10시에 단감 여러 개를 먹었다가 아니라 정확히 1개를 다 100% 먹었네요. 그래서 3번입니다.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될 상황은 1번 식재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2번 재활용 분리 배출이 안 되었을 때, 3번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을 왔을 때, 4번 대상자가 자녀 옷의 세탁을 요구할 때, 5번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 받은 것을 알았을 때. 정답은 5번이죠. 왜냐하면 대상자의 이러한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자에게도 보고하시고, 그리고 가족에게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5번 고르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437페이지에서 438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번 작성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2번 시설장과 상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3번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4번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번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철회할 수가 있어요. 다시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2번 뭐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시설장하고는 상의하실 필요가 없고요. 3번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을 때, 말기 환자일 때, 의식이 있을 때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작성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설명이죠. 그래서 사전연명 의뢰항서에 대한 내용은, 특징과 내용을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페이지는 50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복습해 보세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혈압이 올라간다, 2번 피부가 붉어진다,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 4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5번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입니다. 1번은 뭐가 틀렸냐? 혈압이 떨어지고요. 2번 피부가 붉어진다는 거는 되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인데 반대로 파랗게 되겠죠. 아니면 창백해진다던가 차가워지고. 자, 3번은 정답. 4번은 소변량이 감소해요. 소변이 안 나온 게 임종의 특징이죠. 네. 그리고 5번 동공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동공이 풀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37회 필기 파트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몇 개나 맞으셨나요? 필기에서는 총 21개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1개 이하로 맞으셨다면 틀린 부분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교과서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실기 문제 가지고 와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